네, 내일장 빨간 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조정 어떻게 보세요? 좀 한번 쉬어갈 자리에서 쉬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조정이라고 할 정도로 밀리진 않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수 포인트로 보면 6포인트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눈 한번 깜빡할 수준의 조정인데 종목들은 사실상 뭐 거의 처참할 정도로 그렇죠.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한 게 별로 반갑지 않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관련한 어떤 불안감을 또 한번 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빠른 어떤 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기대할수록 오히려 견디기가 더 힘든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지구전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시장이 크게 돌아나가거나 혹은 완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까지는 좀 버티기 싸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우리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수의 10포인트, 20포인트 등락 자체가 크게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흐름상으로 뭔가 특별히 더 나빠지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점검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얄밉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상당히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티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을 버티기 위해서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포인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나왔습니다. 달러와 외국인,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과 유럽 쪽 움직임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달러 인덱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상 보면은 지난 7, 8월 달에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외국인들이 이번 9월이라든지 혹은 11월, 10월 넘어오면서 또 대거 매도를 하고 혹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클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거의 대칭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달러가 즉 약해지는 움직임, 즉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비달러 자산 쪽에서 대표되는 것이 이머징 마켓 쪽의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양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뭐 사실 작년 11월, 작년도 미국 재정 위기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오히려 미국 재정 위기로 인한 문제였지만 유럽 쪽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네. 달러가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올해 지금 한 하반기 넘어오면서부터는 달러가 약간 약세로 갔다가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또 달러가 약간의 반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클과 외국인들의 매매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사실 종목 편식이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차별화를 만드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사실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기관들의 펀드 자산이 크게 위축이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구간에서 기관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는 양상. 그리고 환매가 들어오면은 그네들이 지금 주력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두고 좀 손실이 크게 나 있는 종목을 오히려 더 팔아가지고 그걸로 환매 자금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차별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좀 멈춰주려면 외국인들이 중간에서 중심을 딱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막 종목들을 차별을 만들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좌우간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시장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더 떨어지는 양상이 좀 이어질 테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시장의 전반적인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기관들은 이런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참 악랄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할 수 없는 여건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는 걸 외국인들이 사버리면 오히려 저가 매도가 되고 기관들은 외국인들 따라가야 되는 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면은 지금 81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사흘 정도의 움직임상으로 위쪽에서 약간 꺾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큰 흐름상으로는 이미 지금 꺾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등이 한 3개월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가준다라면은 근데 그 촉매를 저는 그리스 쪽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오늘 일단 26일로 또 연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달러가 강하게 약세 쪽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달러가 지금 약세로 들어가려면은 엔화의 현재 약세가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엔 반등이 나와야 되고, 유로 반등이 나오면 달러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양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정책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보고, 유로 같은 경우에 유로화의 움직임이 반등으로, 즉 유로화가 안정을 보이려면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의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 그리스의 추가 자금 집행은 올 연초부터 얘기가 나오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난다. 이제 이런 논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집행된다라면은 결국은 그렉시트는 없다라고 시장이 믿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유럽의 문제 그 근본적인 어떤 안정감을 찾게 되면 유로화가 반등을 보이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구조, 그러면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현재 전반적인 시황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라서 네.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계속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제 미국 달러 인덱스가 어제 미국의 등락에 비해서는 괜찮게 약간 그 움직임 자체 안정적이었어요. 엊그제 빠졌다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 얘기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달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보고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라면은 네. 혹 그 밤에 미국 시장이 빠졌더라도 외국인이 오늘 시장을 막아주겠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외국인들의 연관성 그 움직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중국과 유럽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인 지수 변동성보다는요, 네. 종목에 대한 초점일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 개선이라든지 혹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게 약간 미국 쪽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반대급부 쪽에서 망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쪽이에요. 산업재, 네. 그죠? 유럽 얘기가 나오면은 빠지는 쪽도 화학, 조선 그렇죠. 늘 보통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고 이쪽이 살아나려면 사실 미국 시장보다는 이 중국과 유럽 쪽이 뭔가 조금 풀어줬을 때 업종 네. 섹터의 움직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럽을 볼 때 보통 독일을 많이 보는데 제가 프랑스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 강등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근데 프랑스 움직임도 가만히 보시면 지금 한 5년 추세에서 오히려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 보면은 사실 유럽 쪽의 얘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우려감 이러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바닥은 작년에 이미 쳤고 지금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이어진다라면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26일이면 또 다음 주예요. 이 다음 주에 그리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금 집행이 확인돼 버린다라면은 이러한 산업재 섹터, 즉 유럽 문제로 좀 피해봤던 종목들의 잠재적 위험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까요? 축소가 될 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충분히 싸져 있는데 안정적이 된다라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반등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의 어떤 진행 여부를 이 프랑스가 혹시라도 이 라인이 다시 깨지는지만 좀 확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섹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 중국의 부양 기대감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긴축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액면상으로는 시진핑 체제 이후에 내수 안정 그리고 체제에 대한 그 유지와 함께 혹은 정치적인 뭐 개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인민들에 대한 차세대 정권의 어떤 안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국이 8% 성장을 회복을 시킬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대 소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액면으로 경기 부양을 타이틀로 걸진 않아도 미세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시점을 올해 하반기 시점부터 가만히 살펴보면은 중국 상해 지수가 중요한 라인들이 무너지거나 위태로울 때마다 금리의 어떤 전격적인 인하가 나왔고 혹은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번 주까지는 뭐 비유통 물량 같은 것들로 좀 고생스럽게 2,000포인트가 위협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2,000포인트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 번의 어떤 중국의 뭐 증시와 관련한 부양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다고 비싼 종목만 추종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후에 반전의 포인트가 중국 시장의 어떤 단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2,000포인트 위협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유럽 얘기 풀리면 낙폭과 대제 본격적인 반등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가주실까요? 밸류에이션이요. 네. 밸류에이션 지난주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네.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언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 뭐 이 증권 미디어 매체 자체가 뭐 항상 매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를 뭘 하느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버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고생이지 현금을 가지고 뭘 살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과연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손해를 보고도 팔지 않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많이 들 거예요. 혹시 여기서라도 팔지 않으면은 뭐 내가 더 앞으로 손해보는 게 아닌가. 더 손실을 보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같은 게 원래 오기 마련인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믿으실 게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면 반드시 복원되는 것이고 주식이라는 것은 뭐 차트 분석도 이평의 회귀 본능에 따라서 분석을 하듯이 가격도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하단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상방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중간대를 놓고 늘 회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극단적인 하방 밸류에이션권역에 있고 단적인 예로 뭐 지금 추세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주 스타일이 극단적이나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너져도 되는 가격입니다. 좀 주주분들께는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적정한 가격이 아니었죠. 그렇죠. 기업의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40배 가 있었고 PBR 자산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6배 가 있던 종목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이하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우리가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가지고 있는 가격들이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시세를 보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데 부동산이라고 따져보면은 10,000원짜리 평당 단가인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9,000원에 샀어요. 근데 그것이 7,000원에 빠진다고 해도 팔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10,000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다시 10,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 간다라고 보고 가는 건데 주식은 시세를 보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사실 투자라는 건 원론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게 안 좋아 보이고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져 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 비관적으로 일단 가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밸류에이션을 믿고 더 들고 있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유망업종 어디로 보세요? 단기는 어차피 지금 단기라는 매매는 시세 차익 거래죠. 지금 사가지고 며칠 안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느냐. 이 싸움은 지금 어차피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단기 매매를 시장을 주무르는 이들이 IT 내수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유지될 때는 편식 대상인 기관 외국인들이 편식하고 있는 대상인 정배열 단기 시세가 그나마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닷새가 거래되면은 최소한 사흘은 오르는 종목들 이 종목 가지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위치는 여전히 과대낙폭 산업재 쪽 왜냐면은 산업 사이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을 때 사서 산업이 재고가 소진이 되고 단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하는 법이니까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가격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3, 4년 동안 놀지 않았거든요. 돈을 벌다가 요즘 안 좋다고 해서 그 금융위기 가격이 온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외형을 주가가 반영 못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의 위치에 사놓으시면 웬만한 예금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대세를 따르고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낙폭과대주를 좀 싸게 모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공략 좀 바로 주실까요? 네, 제가 그동안 계속 낙폭과대주 사모으는 쪽으로 손절가 없이 그냥 중기로 막 30-40% 수익률 네. 보고 가자 이런 쪽으로 보내드렸는데 너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 볼만한 거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IT 섹터 쪽에서도 지금 그 위치에서 LG 디스플레이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제2의 LG 디스플레이 혹은 제2의 LG 전자처럼 갈 수 있는 가능성인 종목을 찾는 게 필요한데 그 기반에는 어차피 지금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급적 안전판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하청이고 부품 공급이 당연시 이루어지니까
삼성전자 실적 효과도 좀 지속이 될 테고, 그리고 선행 조정을 이미 받았죠. 잘 가다가 최근에 한 두세 달 이미 주가가 조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좀 없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현재 IT 섹터 쪽에서는 신규 공략하기에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좀 잡아주실까요? 예, 매수 가격은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95,000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조금만 빠져도 뭐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다 상방이고 고점 저점 다 높여가고 있으니까 조정은 일단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5,000원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대는 현재 위치와 수급이라면은 93,000원 무너지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게 좀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림이니까 93,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한 2%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대는 요즘처럼 가는 거 그냥 잡아 올려보자 하는 시장이라면 여기서 움직여주면 한 105,000원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권통 유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